자, 이번에는 해를 갖지 않는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애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거든요. 잘 들으세요. 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자, 일단은 두 개가 정리부터 해야 돼.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 그거 먼저야. 무슨 짓을 하던데. 정리 정도 먼저 시작을 해야죠. 하게 되면은, 4가 되고요. 여기는 2X가 되고, 나누게 되면은 2가 되고요. X가 되고요. 자, 일단은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어. 됐죠? 뭐, 여기도 좀 정리는 좀 해볼까? 뭐, 정리해봤자 이거 넘기는 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정리는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쓰겠고. 되죠?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개를 겹치는 영역대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 겹치는 영역대가 해를 갖지 않도록 할 거니까 겹치지 않게 하자, 이 말이야. 그러면 얘랑 얘를 봤을 때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건 이 녀석이야. 얘는 확실하게 못 그려. 이게 뭔지를 어떻게 알아, 맞지? 그래서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걸 수식선에 표현해서 나는 그렸으면 좋겠어. 알겠죠? 근데 쌤이 저번에 말한 적이 있는데 뭘 말했었냐면, 뻥 뚫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내가 확대를 했을 때, 기억나시죠? 확대를 했을 때 이 피레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 쌤 피레침을 했죠? 오른쪽으로 포함하지 않고 가고 있어. 그러면 오른쪽에 살짝 틀어서 간다고 했지? 맞죠? 이걸 머릿속에 좀 긴지하세요. 이거 알면 좀 편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비슷하게 할 건데, 얘는 어차피 포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괜찮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2a-4가 오케이? 2a-4가 이쪽에 있어도 괜찮은지, 이쪽에 있어도 괜찮은지, 2가 돼도 상관없는지, 이쪽에 있어도 상관없는지를 생각해보자고. 알겠죠? 쟤는 참고로 포함이 아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포함이 아니든 간에 어쨌든 왼쪽으로 가는 모양일 거야. 알겠죠? 만약에 2a-4가 여기 있다면, 다시 2a-4라는 이 통째로 여기 숫자에 있다면 왼쪽으로 그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게 되네. 맞지?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할 수 있겠다. 이쪽에 있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동그라미 하세요. 알겠죠? 괜찮다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쓰면은 이렇게 될 거니까 겹치는 게 조금이라도 있잖아. 그러니까 해를 갖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로 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돼도 되나? 되면 안 되나?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너네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거거든. 자, 만약에 얘가 2라면 포함하지 않고 왼쪽 가는 거니까 피레침을 살짝 왼쪽 틀어서 갈 거야. 그러니까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얘 돼도 돼요. 여기 겹치지 않게 할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OX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뭘 할 수 있냐면 2a-4가 2보다 작아도 상관없어. 그래서 쌤은 작다 크다 먼저 할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2가 돼도 상관이 없다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해주면 끝나게 돼요. A에 대한 범위가 나오게 되죠. 알겠습니까? 넘기게 되고 하면은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정리부터 해야 돼요. 어떤 조건에서 정리부터 하는 게 우리의 당연한 생각이죠. 자, 2x-2가 되시고, 이렇게 넘겨주시고, 이렇게 넘겨주시면 6이 될 것이고, 3x 정도? 그러면 3을 나누니까 이렇게 일단 1번 공식이 나갈 거고, 넘기게 되면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치수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수직선은 그건 없을 때, 자,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에서 나는 살짝 틀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요. 난 일부러 이렇게 그려. 헷갈리니까. 자, 그럼 이제 A라는 위치에 따라서 해를 갖지 않도록 하겠죠, 아무래도. 자, 그럼 A가 여기 써도 되는지, 2가 돼도 되는지, 여기 써도 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A는 어쨌든 포함인 상황에서 시작을 할 거고 왼쪽 갈 거니까
여기 있게 되면은 왼쪽 갈 거랑 겹치지 않게 되니까 얘는 괜찮네요. 자, 얘 나중에 하고요. 얘부터. 만약에 이쪽이 되면은 왼쪽 가니까 겹치는 게 엄청 많죠. 맞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해를 갖지 않도록 할 거라서. 만약에 2가 되면은 P일침에 맞춰서 왼쪽 갈 거니까 틈 사이가 좀 있긴 있어요. 해를 갖지 않게 하겠다. 얘도 괜찮겠네. 그러면 A가 일단은 2보다 작은 쪽에 속해야 되겠죠? 왼쪽에 있어야 되겠고 같아도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끝나겠는데 어때? 자, 이번에 해를 갖도록 하겠대. 갖도록. 알겠죠? 해를 갖고 싶어요. 알겠죠? 그럼 정리부터 해야지. 6 곱하고 6을 곱하면 x-2가 되고 2가 남아서 2x가 되고 넘기게 되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2보다 x가 크다라고 1차적으로 할 수가 있겠고 뭐 얘도 정리정돈이라는 건 좀 해볼게요. 2x 플러스 2가 되고요. 3x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됐죠? 넘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a 플러스 2가 x보다 크다. 이렇게 일단 만들어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를 갖도록 할 거니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는 대충 여기 있다고 가정했을 때 크다니까 살짝 틀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자, 중요한 건 자, a 플러스 2가 여기 있어도 되나? 얘가 돼도 되나? 얘가 돼도 되나? 이렇게 생각해본다면 얘는 포함이 아니면서 왼쪽으로 가죠? x가 작은 쪽으로 돼서 이렇게 가면은 해를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겹치는 게 없어서 얘는 되면 안 됩니다. 얘는 괜찮겠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한쪽이 안 되면 한쪽은 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방향 같으니까 유지를 하면서 가니까 이쪽에 있으면 포함하지 않겠지만 이쪽에서는 포함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오른쪽으로 간다면 어떨까? 이쪽에 있으면 포함이지만 이쪽도 포함이구나. 그건 좀 다르겠다. 확인을 해야겠네. 알겠지? 무조건 되는 건 아니겠구나.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를 포함하지 않고 왼쪽으로 가는 거라서 살짝 왼쪽으로 틀어서 가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얘는 겹치는 게 없어요. 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크기로 갈게요. 얘밖에 유일하게 안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요. a 플러스 2가. 얘를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마이너스 4보다 a가 큽니다. 라고 최종적인 a의 정답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앞에서 했던 해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정수가 몇 개가 되게 하래요? 2개가 되라고 특정을 해줬어. 맞습니까? 자, 특정해줬을 때는 여유롭게 조금만 더 해주세요 라고 쌤은 말하거든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정리정돈 합시다. 정리정돈은 좀 지겨워요. 솔직히 말하면 매달 하는 거라서 해주시고 넘겨주시고 나눠주시고 자, 1번 x는 4보다 작다가 될 거야. 됐죠? 자, 두 번째 5x 넘기고 1로 넘기면 두 번째는 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이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봐요. 자,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거 1번입니다. 맞습니까? 자, 4 찍어주시고요. 자, x가 작은 쪽이니까 살짝 틀어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특정한 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아까 같이 뭐 해를 갖지 않습니다. 해를 가져요. 이렇게 두리뭉실한 넓은 범위에서는 그렇게 쌤이 아까 했던 것처럼 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 특정하게 야, 정수 해가 2개야 라고 말하거나 야, 정수가 5랑 6이랑 7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특정하게 얘기를 해줄 때는요 그 특정하게 누가 들어가는지 표시를 해주세요. 자, 생각을 해봐. 확실하게 미지수가 없는 상태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안에서 어쨌든 겹치게 되더라도 적어도 여기는 확실하게 2개 들어가야 되니까 3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맞죠? 또 2도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자, 너네들이 여기서 끝내거든? 끝내지 마시고요. 여유롭게 뭐하게? 여유롭게 이 다음이 여유롭게 1도 적어줘. 색깔 좀 다르게 할게 일부러. 왜냐면 얘는 들어가면 안 되고 얘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되게 쉬워. 이제 요놈의 위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야. 맞지? 자, 요놈하고 요놈 보여?
무조건 요 사이에 들어가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야 얘가 크다니까 오른쪽이랑 이거 겹치게 이 부분이 나올 거야. 얘는 안 들어가고, 맞어? 이게 너무 이 부분이 제일 쉬운 부분이야. 하지만 니네가 경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경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요 두 마리 마저 하면 돼. 알겠죠? 오케이? 자, 얘가 만약에 2가 되면은 포함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2가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2가 될 수 없다라고 하겠고. 자, 만약에 얘가 1이라면 포함을 안 하니까 1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어차피 1은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상관은 없는 거야.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정리 잘해놔 이거. 이거 애들 좀 어려워해. 진짜 별거 없어. 특정한 거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여유롭게 한다.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 해놓고 여유롭게 하나만 더 한다. 알겠지? 센 문제도 보면 나올 거니까.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는 크기로 봤을 때 이거 먼저 합니다. 크다 작다 먼저 합니다. 알겠죠? 일단은 요 사이에 들어가. 일단은. 근데 1은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정리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어때? 알겠지? 2도 하고 2도 하고 2도 하면 이게 정답이야. K에 대한 범위. 끝났어. 자, 지금 보겠습니다. 활용인데요. 자, 쌤은요, 소금물에 관련된 문제는 다 필요 없고, 소금에 대한 식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을 해. 자, 소금에 대한 식이 대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는 농도와 소금물과 소금이라는 변수거든요. 오케이? 이 세 가지 변수야. 이거밖에 없어. 소금에 대한 거는. 그러면 소금을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볼 건데, 기본적으로 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체에서 B를 곱하는 거야. B. 몇 대 몇 그런 거 있잖아. 그걸 분수로 바꿔주는 B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소금에 대한 식을 만들 거면 소금에 대한 전체가 뭐냐면 소금물이야. 소금물. 소금에 대한 전체는 뭐라고? 소금물이지. 전체잖아. 맞지? 그러면 농도에 대한 전체는 100인 거야. 100%가 전체니까. 그렇게 계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공식을 한 번 더 만들어주면, 소금은 어떻게 구하냐면 소금에 대한 전체를 해볼 거야. 소금물이지.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소금하고 소금을 쓰니까 농도가 안 썼지? 농도를 B로 쓸 거야. B는 전체분에 해당하는 거라서 100분의 농도를 적어주면 되지.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게 전체고 이게 B야. B. 전체분의 농도. 알겠어?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 만약에 내가 농도가 너무 궁금해. 그 농도의 전체가 몇 %야? 100%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이제 농도 적었고 했으니까 소금물과 소금을 가지고 B를 만들어야 돼. 그럼 뭐겠어? 소금물분의 소금이지. 어때? 괜찮지? 사실 원래 이게 중요했던 건데 이제 중학교 때 이것도 안 알려줘. 학교생들이. 그냥 뭐 적어놓고선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미니식으로 넘어가는데 절대 아니야. 전체와 B를 곱한다라는 이제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가는 게 제일 좋아.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사용할 공식은요, 요 1번 공식이야. 소금에 대한 식을 만들자. 알겠죠? 뭐에 대한 식? 소금에 대한 식이야.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다 소금에 대한 식이야. 자,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요. 자, 8%짜리 소금물 300g이 있었어요. 여기다가 14%짜리 소금물을 섞을 거야. 그래서 플러스라고 내가 모식도를 좀 적어볼게. 근데 중요한 건 8% 소금물은 알려줬는데 14% 소금물은 안 알려줬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물어보지 않을까? 맞지? 14% 소금물의 양의 범위를 물어봤잖아, 문제가. 그러면 얘를 당연히 미지수인 Xg으로 설정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두 개 섞었는데 몇 % 이상과 11% 이하, 자, 9% 이상과 11% 이하를 만들 거래. 그러면 생각을 해봐. 네가 9%를 섞어서 9%를 만들었던 11%를 만들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지 않아? 300과 X를 더한 소금물은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9%짜리
소금물 X 플러스 300g보다 이상이 되거나, 맞지? 아니면 11%짜리 X 플러스 300g의 소금물 이하가 되거나, 맞자?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설정해주고, 이제 뭐 해야 돼? 뭐에 대한 식? 소금에 대한 식. 저쪽 소금, 이쪽 소금, 이쪽 소금, 이쪽 소금만 다 만들어주면 끝나요. 갈게요. 자, 전체가 300 플러스 X 플러스 300이라는 소금물이고요. 맞죠? 비율이니까 100분의 9라는 소금이 나왔을 겁니다. 뭐 아직 계산을 안 할 거야. 여기 소금은 잘 봐요. 300 곱하기 100분의 8인데 보통 이런 문제에서는 약분해가지고 계산하지 마. 알겠어? 계산하면 좀 헬이 지옥에 갈 수 있어. 지옥에. 보면 알아. X 곱하기 절대로 계산할 수 있어도 절대로 계산하지 말자. 중간에. 그러면 힘들어져.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100 다 100 곱해야겠지? 그게 빨라. 자, 그럼 9가 분배가 되겠죠, 여기는? 그러면 9x, 9327, 2700 정도 되겠네요. 8324, 2400 정도 되겠고요. 얘는 14x가 되겠고요. 자, 얘는 11이 분배하니까 11x 플러스 3300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항상 해왔던 1번, 2번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1번 갈게요. 자, 9x 넘어가고 이거 넘어가게 되면 300 9x 나누게 되면 60 x 1번 됐습니까? 자, 2번 볼게요. 뭐 11로 넘어가게 되면은 3x 900 정도 되겠다. 맞죠? 그 다음에 나누게 되면 두 번째 공식 x는 300. 그러면 이제 그 사이가 되겠다. 맞지? 지금 자세히 보시면 끝났잖아. 14%는 x로서 60과 300g 사이면 되겠구나.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정수를 2로 나눠서 7을 빼면 0보다 크지 않다. 자, 0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왜냐면 부등식이 이거랑 이거 세 가지거든? 만약에 이게 x라고 한다면, 이게 0이라고 한다면 0보다 크다, 0이랑 같다, 0보다 작다. 그럼 0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는 큰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x에다가 2로 나누어서, 자, 여기다 그냥 7을 빼는 게 아니야. 가로 쳐. 웬만하면 물론 나누기라 가로 안 쳐도 돼. 근데 가로 치는 게 니네가 보기 편하다. 알겠지? 빼면 0보다 크지 않다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 됐죠? 자, 이번에는 x에다가 3을 빼고 몇 배? 2배니까 여기다가 2배를 하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10보다 크다. 그럼 뭐 하면 돼? 아, 정리하면 되지. 뭐 어려운 게 있나? 하시고 넘기시고. 일단은 이거 하나 나왔고, 얘는 약분하는 게 차라리 낫겠지? 맞죠? 그리고 넘겨주게 되면은 8. 자, 8보다 커.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14보다 작아. 왼쪽으로 가고 있어. 그럼 그 사이 아니야? 아, 상상이 안 돼요? 아, 돼요? 되면 됐어. 이게 안 되면 적어줘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8보다 크고 1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 중에 가장 작은 거야. 그러니까 8보다 큰 9가 되겠지. 정답은 9가 되겠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엄청 중요해. 두 식품이 있어. A, B 식품이 있는데 각각 100g에 들어있는 거야. 자, 1g 아니야? 몇 g? 100g에 들어있는 열량과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두 식품 A, B를 합해서 몇 g 섭취? 200g 섭취를 했을 때 열량 자체는 300kcal 이상, 단백질은 30g 이상을 얻으려고 했을 때 내가 궁금한 건 대체 A를 얼마가 쳐 드셔야 되냐. 그러면 A 식품을 X 정도 그램 먹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A가. 그럼 B는 당연히 몇 g이야? 합쳐서 200g은 먹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200 빼기 xg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죠?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니네가 만약에 A가 만약에 5g이라 가정해봐. 그러면은 너네가 여기다 그냥 5를 곱해버려. 그냥 무의식에. 아니죠. 얘는 100g 기준이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니네가 어차피 편하게 곱할 거면 얼마나 편해, 맞지? 그냥 곱하면 되는 건데. 그럼 곱하려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단위를 1로 만들어. 뭘로 만들라고? 1로 만들어. 그래서 쌤은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표 문제 나오면 이 표가 몇 그램 기준인지, 몇 개 기준인지, 몇 명 기준인지, 오케이? 어쨌든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야. 100g 기준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그러면 다 필요 없고 100으로 나눠. 몇으로 나눠? 100을 싹 다 나누라고. 다 표를 1g 기준으로 싹 다 바꾸라고. 혹은 한 명 기준으로 바꾸던지 1시간 기준으로 바꾸던지 다 단위 1자리로 만들어야 편하다고, 알겠지? 그러면 이 녀석을 약분하게 되면 분수로 2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얘는 분수로 5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5분의 16 정도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정도 되겠고. 됐어? 여기다 곱하라고. 저놈을. 알겠어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열량 먼저 할게요. 자, A가 Xg 먹었을 때 A에 대한 열량은 2분의 3으로 계산한다. 알겠어요? 아, 2분의 3x 열량 정도 확보됐고요. A를 먹어서. 자, 그 다음에 B는 200-xg인데요. 여기다가 B는 5분의 16 정도 열량이 된대요. 그게 지금 몇 이상? 300 이상이다 라고 해주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단백질에 관련돼서 자, 토탈 30g 이상입니다. 맞죠? 그래서 x에다가 5분의 1이라는 걸 곱할 거니까 5분의 1 x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200-x에다가 10분의 1. 그렇지. 그게 지금 30g 이상이다. 그래서 두 개 연립하면 끝나. 이렇게 하는 거야. 식 만드는 거, 식을 만드는 게 어렵지 사실 식을 푸는 거는 쉽잖아. 오케이, 계산을 해줄게. 어쨌든 자, 나는 분모가 너무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다 10. 자, 10 곱하면은 5가 남아서 15x가 되겠고, 10 곱하면 2가 남았어. 그러면 32. 아, 32가 분배해볼까요? 64, 00. 얘도 10 곱해야 돼. 3000 정도. 알겠죠? 정리해볼까요? 정리 진짜 거지 같다. 3000 넘기면은 3400 정도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17인가? 플러스 17x 정도 됐고, 나누면은 한 200 정도 되겠네. 됐죠? 고작 하나 나왔어. 괜찮죠? 자, 밑에 갈게요. 10 곱하게 되면은 얘는 2x. 10 곱하면은 200에다가 마이너스 x. 10 곱하면은 300. 그러면 이제 x가 되고 넘기면은 100이겠죠. 그러면 안 돼. 자,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죠. 그러면 그 사이가 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요, 100보다 크거나 같고 200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 정답이 되는 거죠. 자, 학생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줄 거야. 오케이? 천천히 생각해봐. 한 명한테 초콜릿 4개씩 나눠줬대. 근데 초콜릿이 몇 개 남았어? 10개 남았어. 그러면 너가 생각을 해봐. 여기서 초콜릿을 X로 두기는 좀 그래. 왜 그럴까? 초콜릿이 남는다고 써놨는데 초콜릿을 X 두면 어떻게 할 건데, 학생 수를?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제일 편해? 편한 거 뭐야? 학생 수가 편한 거야. 학생 수를 X로 하면 초콜릿 수는 바로 나오거든. 여기서 변수는 학생 수와 초콜릿 수가 변수가 될 거야. 알겠지? 그러면 학생 수를 X로 둘지 초콜릿 수를 X로 둘지는 뭐가 편한지 생각을 해보라고. 학생에게 초콜릿 4개씩 나눠줬는데 초콜릿이 10개 남았대. 그럼 초콜릿을 X로 두진 않지. 맞잖아. 학생 수를 X로 두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학생 수를 X로 두세요. 그러면 초콜릿 둘 수가 있어. 어떻게 두냐면 학생이 X명이 있는데 4개씩 주겠대. 그럼 일단은 4X 초콜릿이 있는 거야. 맞지? 근데 10개 남았으니까 아, 초콜릿은 4X 플러스 10으로 둘 수 있구나. 이렇게 X로 뭘 둘지 학생으로 둘 수 있고 초코로 둘 수 있고
아니면 이게 텐트 문제도 있어. 텐트 문제도 있고 버스 문제도 있어. 근데 방식은 너무 다 똑같거든? 의자 문제도 있고 막 그러거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들은 어떤 쪽을 X로 둘지를 편한 걸 생각을 하자고, 알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 할게요. 잘 들으세요. 자, 초콜릿을 몇 개씩 나눠주면 6개씩 나눠주면 초콜릿이 2개 이상 남을 수도 있고 4개 미만까지도 남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문제는 초콜릿에 대한 식을 쓰는 거야. 초콜릿이 남는다며. 이해갔죠? 자, 그럼 진행합니다. 자, 어쨌든 학생은 이제 X명이잖아, 맞지? 야, 그러면 6개씩 나눠줬다면 뭐 2개 이상 남든 4개 미만 남든 어쨌든 6개는 다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지. 괜찮아요? 2개 남았다며. 물론 이상, 미만은 나중에 할 거고 2개 남았고 4개 남았다고 가정해볼게요. 2개 남았으니까 2개 정도 있는 거고. 내가 좌우로 적는 이유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누가? 초콜릿이. 그러니까 초콜릿이라고 썼던 요거 있지? 요걸 여기다 때려 박으면 된다. 어때요? 괜찮죠? 이해갔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6개씩 나눠주고 2개씩 남았습니다. 이상 남았습니다. 얘는 6개 나눠주는데 4개 미만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되거든요. 1번, 2번 넘기고 넘기면 2x가 되고, 맞죠? 나누면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거 넘기고 넘기면은 하고 생각하기. 3보다 오른쪽 크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4보다 작다, 왼쪽. 그러면 그 사이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라고 하면 안 되고, 착각하면 안 돼. 지금 내가 하는 거는 학생수에 대한 범위, 알겠어? 그럼 얘를 뭐에 대한 범위로 만들어야 돼? 초콜릿에 대한 범위로 만들어야 돼. 이해했어요? 근데 너무 다행히도 뭔 줄 아니? 3하고 4 포함해서 4이라면 학생수가 3.5가 어딨어. 사람인데 어떻게 반이 자르는 것도 아니고 4명이야. 학생수 4명으로 본다고. 그럼 이걸 대입하면 초콜릿 나왔나? 나오게 되겠지. 16에다가 더하게 되니까 26개가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의자 문제야. 잘 들으세요. 자, 학생이 긴 의자에 앉겠대. 긴 의자에 앉겠대. 자, 근데 의자에 몇 명씩 앉을 거래? 5명씩 앉으면 학생이 몇 명 남아요? 8명이 남는데, 맞지? 자, 근데 6명씩 앉으면 의자가 4개 남는데, 어쨌든 의자가 몇 개 남게 해야 돼? 4개 남게 해야 돼. 근데 아까 초콜릿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변수가 2가지야. 학생수와 의자. 자, 학생수를 x 둘지 의자를 x 둘지 그게 포인트가 되는데, 잘 읽어보게 되면 얘는 의자가 x가 되는 거야. 왜냐면 한 의자에 5명씩 앉는다며. 그러면 의자에다가 x를 두면은 학생수는 5x 플러스 8이라고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의자를 x개로 두자, 알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의자 수를 x로 두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얘도 어쨌든 학생수를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좀 애매하니까. 그러면 한 의자에 의자가 x개가 있는데 5명 앉았으니까 5x 인원수는 확보가 됐어, 일단은. 근데 남았다며 8명이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학생수는 5x 플러스 8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일단 쓸 수는 있겠죠.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타트 할게요. 자, 문제는 뭐냐면 6명씩 앉을 때 의자가 몇 개 남게 할 거야? 자, 의자가 남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단 한 명도 거기 의자에 앉히면 안 된다는 얘기야. 4개가 남는데 그 4개 의자 중에서 마지막 하나 의자든 첫 번째 의자든 간에 절대로 한 명이라도 앉히면 안 돼. 그럼 남는 게 아니야. 이해갔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내가 의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 잘 봐. 어떻게 되는지 잘 봐. 의자가 4개 남아야 돼, 안 남아야 돼?
남아야겠지. 남는 의자 4개 일단 그래. 알겠어? 이해했죠? 근데 여유롭게 하나 더 그려. 알겠어? 여유롭게 하나 더 그려. 여유롭게 2개 정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점점점 해주시고, 자, 여유롭게 2개 더 그린다. 알겠지? 잘 봐. 얘가 몇 개야? 그래, X개죠? 됐습니까? 그럼 봐봐. 일단 요 4개는 비워 놓으세요. 하얀색은 절대 안 치면 안 돼. 알겠지? 그러면은 여기 1개 정도 되는 거에서는 최소 1명 안 쳐야 돼. 최대 6명까지 앉을 수 있으니까 최대 6명까지 앉힐 수 있어. 그럼 꽉 채운 거는 이 부분 아니야? 여기 6명 다 꽉 채웠어. 거기서부터 시작이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의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여기는 X에서 5개를 뺀 만큼에 대해서는 꽉 채울 거야. 알겠어? 여기는 뭐 한다고? 꽉 채운다고. 알겠어? 6명씩 앉는다고 하니까 6명 다 꽉 채울 거야. 그러면은 6 곱하기 X-5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 안 깔고 가야 돼? 당연히 깔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좌우에다가 아까 초콜릿 했던 거랑 똑같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 최소 1명. 몇 명? 최소 1명 안 추든지 최대 몇 명? 6명을 다 안 추든지 그 사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거 학생 수겠지. 그러면 그렇지. 이해가 안 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지금 의자로 나왔지 이게 텐트로 나왔어요. 텐트. 뭐 텐트에 뭐 5명씩 들어가면은 8명씩 남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몇 명씩 앉으면 텐트가 몇 개 남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야. 뭐 버스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 케이스가. 뭔 말인지 알겠시겠죠? 그래서 꽉 채운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수를 양쪽에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최소 1명 넣은 거와 6명 최대로 앉을 수 있으니까 최대 6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가운데 인원수가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럼 뭐 정리 정도는 하게 되면은 6x-30 29 5x 6x -30이니까 -24 정도. 하나 넘기면은 x가 되고 37이 되고, 넘기면은 32가 되고 x가 되고. 자, 32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 사이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알겠죠? 근데 x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자지.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의자가 될 수 없는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8개는 되면 안 된다.